갈 수도 먹을 수도 없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다? 뭘 테이크아웃 하냐고? 햄버거? 커피? 아니, 주꾸미. 2022 서천 주꾸미 드라이브스루 특별 판매.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금토일 서천 마량포구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살아있는 주꾸미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연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카드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제24회 충남지방정부회의를 열어 청년 희망카드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 희망카드는 만 23세에서 25세 청년들의 구직 준비와 문화활동 등의 비용으로 연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시군은 행재정 절차를 이행해 올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청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더 행복한 충남의 미래도 없다며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충남도는 지역 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2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와 택지개발 등 모든 공동주택 건설 사업과 지역 자재와 장비까지 적용을 확대합니다. 이날 충남도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충남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역 건설업계 성장 기반 마련, 수주율 증가 등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대전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에 중부권 교육관을 건립합니다. 지난 28일 대전시는 시청에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중부권 교육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부권 교육관이 들어서면 지방 산업체 근로자와 청년, 학생 등에게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중부권 교육관은 전기 안전관리 및 설계 감리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14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만여 명에 이르는 교육생들로 인근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차량이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차로에서 매번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3,200대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9만 5천 원 중 7만 원을 지원하고 2만 5천 원을 자부담으로 보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부담 2만 5천 원도 부담이 돼 단말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장애인들이 부담하던 2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3,200대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충남 서천군수 선거전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삼선도전이 기정사실화된 노방래 군수의 출정 시기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천 정가와 세간의 중심에 선 노군수는 출정 시기를 두고 코로나 방역 관리를 비롯해 지역 경기, 군정 공백 등 다양한 각도로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이를 두고 공직사회는 이르면 4월 초나 중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4월 말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시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군수 3선 도전을 두고 서천 지역 사회 중심에 선 노방래 군수. 서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아온 노 군수는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후 서천군청 통계계장, 새마을계장, 기획감사실장 등의 직책을 맡아 일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계에 뛰어든 건 2012년 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였습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천군수 당선에 성공했고 이어 2018년 재선에서 다시 한번 군민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8년간 서천을 위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한 노 군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군수 3선 도전이 당연시되면서 노 군수의 출정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방역 관리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진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 등 앞선 재선 때와 달리 길어진 군정 공백으로 자칫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의 3선 도전이 먼저냐 아니면 군민의 안정이 우선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서천군수 후보자들이 속속히 출마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노 군수의 출마 의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기웅 후보가 밝힌 공정한 경선 후 원팀 구성에 대한 견해를 볼 때 군수 3선 도전은 기정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형 위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지금 군수로 계신 군수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팀으로 할 겁니다. 제가 김태형 위원장님 앞에서 어쨌든 세 분 중에서 된 분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조동준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노 군수를 향한 견제의 목소리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대안이라도 관성에 찌든 낡은 사고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공직사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청 한 고위공직자는 출마가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 본격적인 군수 선거전 참여 결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정 시기는 이르면 4월 초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공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지속적인 발생 등 코로나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있어 확진세가 누그러진 안정적인 시기인 4월 중순에 출정할 거라 본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정 공백으로 지속된 코로나 전국에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에 피해를 줄까 우려하는 노 군수 의중에 무게가 실려 4월 말에나 출정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공식 석상에서 군수로서의 행보를 보인 노 군수. 노 군수의 장고가 언제 끝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왜구를 막아낸 금강의 방패,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읍성. 서천읍성의 발굴 조사가 계속되면서 그 가치가 날로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천군은 서천읍성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서천읍성의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읍성은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발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서천읍성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그동안 발굴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천읍성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 4개국이 함께 성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28일 노방래 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서천읍성 발굴 시 양호했던 성벽 상태와 문헌에서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던 문화유적 발견 등 학술 가치가 높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발굴 조사에서도 드러난
여러 가지가 이제 공개되고 평가가 이루어질 테지만 성벽과 치성의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고 문헌에서조차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해자, 목익 등이 발견돼서 그 가치가 날로 더해지고 있는 문화 유적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는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역사와 문헌으로 살펴본 서천읍성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정석 공주대학교 박물관장은 서천읍성 축조 이전과 서천군의 치소를, 나동욱 복천박물관장은 남해안 지역 읍성의 구조와 운영을, 고영규 목포대학교 박물관 특별연구원은 서남해안 지역 읍성의 구조와 특징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고고학으로 살펴본 서천읍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김현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천지역 조선시대 읍성과 진성을, 조원창 한월문화유산 연구원장이 서천읍성의 축조와 토목 건축공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발굴 조사를 직접 진행한 김현일 충남역사문화원 연구원이 직접 발굴 성과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천 지역에 있는 조선시대, 서천 지역에 있는 읍성과 진성이 만들어진 목적하고 그 배경, 그리고 그거에 따른 고고학적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서천읍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크레이그 알렉산더 박사가 유럽성의 보존 관리와 활용을, 김기덕 전통조형기술연구소장이 서천읍성과 관하시설의 배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29일에는 마지막 세션으로 조선시대 동북아의 흐름과 서천읍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임선빈 경기도 문화재위원장은 조선 초기 왜구의 동향과 충청 지역의 대응을, 위견 중국인민대학 역사학원 교수가 북이 육진의 군정지위에 대한 고고학적 관찰을, 무카이 카츠오 일본 고대산성 연구회원이 일본 중세성곽의 입지와 구조 등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걸 충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회장을 펼친 후 현재 복원된 서천읍성의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학술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관련 서천군은 다른 읍성들의 역사와 유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서천읍성의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상을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서천읍성은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 재조명을 통해 문화재 관리와 보존 방안에 대해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충남 서천읍성에서 국가 사적에 준하는 유적들이 발견됨에 따라 서천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는 사적 지정을 위해 읍성을 그대로 두자니 서천군청 이전에 따른 지역 상권 몰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방래 서천군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포기하기 어렵다며 서천읍성의 보존과 활용이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8일 진행된 서천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에 따르면 서천읍성은 그동안 발굴 조사에서 해자와 목익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국가사적에 준하는 유적으로 뜻밖의 발굴 성과에 노방래 군수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당시에 그런 그 성곽의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볼수록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에 이강승 충남대학교 교수는 사적 가치가 높은 서천읍성을 성급하게 복원하는 것이 자칫 문화재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발굴도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신청할 것이냐 이런 거 다 털어 몽땅 다 발굴한 거 한 다음에 발굴한 신청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중에 몇 개 필요한 요건들만 가려서 발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방래 군수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적 요소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양쪽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이 별로 아니어서 잘 이해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갖고 고민하겠습니다. 노 군수의 이 같은 고민은 군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군청 이전으로 해당 지역 상권이 메말라 자칫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기주 한국교육대학교 교수는 해당 서천읍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 상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기술과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서천군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노방래 군수가 이날 밝힌 서천읍성 보존과 활용 공존 방안을 두고 서천군청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과 침체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묻지마 테러 사건에 대해 보도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SBN 서해방송은 피의자 측에 반론권을 부여해 관련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는 배달 대행 업체가 습격을 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피의자 측은 이번 사건은 습격이 아닌 불의의 사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은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취재진에게 온 메일 한 통. 조카가 장사를 시작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제보였습니다. 보도 이후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는 단순히 묻지마 테러 사고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도 피의자도 분명하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피의자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에 마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규 업체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기존의 업체가 수차례 경고를 보낸 상황이 전개되며 결국 우발적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에 경고를 해서 하지 말라고. 이는 신구 업체들 간의 마찰이 부른 참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이야기에는 몇 가지 오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3명은 가둬두신 거 맞아. 물어보니까 3명이 아니라 2명이. 취재진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20대 4명이 검거된 것이나 실제 행동을 옮긴 사람은 3명 이하였다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의자 측은 취재진에게 귀농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귀농귀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배달업체가 귀농귀촌은 아니잖아요. 즉 귀농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천 인근 타 시군에서 과거 비슷한 계열의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귀농인을 품지 못한 서천의 모습이라기보단 경쟁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모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업체가 성행하는 요즘, 업체들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사회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관련 양측이 사무실 파손 등 피해에 따른 금전적 합의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내 주유소 유가도 평균 2,000원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민의 입장은 어떨지 고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서천군에 있는 주유소 평균 리터당 휘발유는 1,995원, 경유는 1,916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는 2,005원, 경유는 1,923원입니다. 전국 평균 리터당 휘발유는 전주 대비 1원 하락한 2,009원, 경유는 전주 대비 1.9원 상승한 1,920원으로 서천군의 유가가 국내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작년 동월 대비 전국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34원, 경유 가격이 1,332원인 것으로 봤을 때 각각 23%와 30%가량의 상승폭을 보입니다. 서천군의 경우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비인면에 위치한 A주유소로 리터당 휘발유는 1,944원, 경유는 1,899원입니다. 서천군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는 서천읍에 위치한 B주유소로 리터당 휘발유는 2,130원, 경유는 1,950원입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천 군민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중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천군에 거주하는 물류 운송업자인 A씨는 유가 상승으로 이전 운임 비용에서의 차이를 느낀다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크게 느껴지죠. 저희는 기름을 뭐 하루에 많이는 뭐 100km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요 근래는 확실히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유가 급등으로 운송업의 운임 비용에는 30%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역 내 다른 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수송비가 수입보다 클 때도 있다며 재작년에 비해 배의 유류세가 약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한 드럼에 한 7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드럼에 20만 원 육박해가고 있어요. 때문에 어획량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기름값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유가 상승 추이에 따라 당초 4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실행할 경우 이론상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현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더욱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충남 서천군 판교면 체육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졌습니다. 이임 회장은 새 출발을 앞둔 체육회의 앞날을 축하했고 취임 회장은 임기 동안 단합된 판교를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판교면 체육회 장인수 신임 회장은 남들이 인정하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장 신임 회장은 판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판교면 체육회장 이취임식의 취임사를 통해 판교는 달라라고 인정받는 체육회가 되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판교는 달라! 역시 판교야! 라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협심하며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판교면 체육회를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동춘 전 회장의 공로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시작에 주민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서동춘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판교 면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이어 서동춘 전 회장은 취임 기간 함께해온 회원분들과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체육회의 새로운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이별하는 아쉬움보다는 기쁜 마음이 크다며 장 신임 회장에게 진심의 격려와 축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지만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체육회 운영을 잘 이해하고 추진하실 장인수 회장님께서 회장직을 맡았다는 기쁨이 더욱 큽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판교면 체육회장 이취임식은 공로패 수상,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판교면 체육회는 매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2018년 제45회 군민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또 판교중학교와 오성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의 후원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도 지역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장 이취임식을 기해 도약을 다짐한 더 나은 체육환경 조성과 면민들의 생활 향상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충남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그 자리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설치한다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측근에게서 발언된 이후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충남 곳곳의 시민단체와 정계에서 윤 정부의 핵발전소 입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인 서천군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9일 오전 서천 미세먼지 고압 송전솔로 피해대책위원회는 서천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최근 충남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설치해 핵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한규 교수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깔려 있는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고
화력 대신 소형 모듈 원자로를 통해 발전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대책위원회는 지난 40년간 옛 서천 화력발전소로 인한 고통도 모자라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또 가동하게 됐다고 꼬집으며 앞으로 또 25년 넘게 석탄 화력으로 인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됐는데 화력발전도 모자라 또 핵발전을 하자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한규 교수와 같은 핵발전 옹호론자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일고의 가치도 없느냐며 석탄 화력 부지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망언은 주민들을 2번 죽이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핵발전소는 향후 서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후 또다시 석탄 화력 발전소에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망언이 계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24일 탄소 저감을 위한 질소 산화물 촉매 장치를 제조하는 중견기업과 21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촉매 장치 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체결한 A사는 관련 분야에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노방래 서천군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환경 친화적인 촉매 장치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서천군은 이 투자 협약을 포함해 1분기에만 8개 기업에 87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약 27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서천지사가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는 심리 방역을 위해 서천군 시초면에 위치한 봉선저수지를 심리 방역의 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926년에 준공된 봉선저수지는 충남에서는 4번째로 크고 서천에서는 최대의 농업용 저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와 서천군은 봉선저수지의 자원 중 하나인 물버드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에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물버들 생태 탐방교와 물버들길을 개통해 생태 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했고 오는 5월에는 물버들 생태체험 학습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야자매트길, 테크길과 기존 친환경길을 연결하는 자연소리 힐링길 사업 등을 시행해 군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재미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기산면과 장항읍이 지난 28일 청명 한식 시기를 대비해 산불감시원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산면과 장항읍에 따르면 청명 한식 시기 입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감시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특별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각 당국은 산불감시원에게 담당 구역 순찰 강화와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금지 및 산불 예방을 홍보하며 산불 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천군 비인면은 지난 25일 봄맞이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생활 주변에 방치되고 있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각 참여자들은 약 8톤가량의 숨은 자원을 수거하고 분리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서천군 장항읍은 지난 25일 맞춤형 돌봄 안부 확인 서비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항읍은 이 사업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써 복지급여와 복지 서비스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맞춤형 돌봄 안부 확인 서비스는 장항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서천군 노인복지관 맞춤형 돌봄 생활지원사 19명이 참여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교육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서천도서관은 도서관 평생학습실에서 서천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천 그림책학교 첫 행사인 최양랑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했습니다. 서천 그림책학교는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도서관에서 그림책 작가님들을 직접 만나 읽고, 보고, 듣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독서 체험 행사입니다. 이날 최양랑 작가는 그림책 숲속 재봉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나만의 상표와 작은 옷을 만드는 체험 활동으로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운동장 평탄화 장비인 그라운드 클리어를 공유 물품으로 활용해 학교 운동장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는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학교 지원센터에서 화물 차량을 임차해 장비 운반,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서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신청학교의 모래운동장 관리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MG에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